예, 경북 김천 출신 송원석 의원입니다. 경찰청장님이야 그 경찰 공무원 국정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의에 앞서서 짧게 한 말씀 드립니다. 아직도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만은 소위 드루킹 사건의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해당 사건을 지휘했던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과연 존경받으면서 지방청장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드루킹 사건 초기에 이주민 청장은 피의자인 유력 정치인을 감싸는 듯한 발언을 하고 또 그 발언을 번복을 하고 사건 초기에 건물 내부 CCTV를 미확보하고 특검 압수수색 시 뒤늦게 증거물이 발견되는 등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 경찰 수뇌부로서 있을 수 없는 역량 부족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국민들로부터는 여전히 소위 봐주기 수사, 뒷북 수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의 수장이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지 않으면 일선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 헌신적으로 일하는 15만 경찰들의 명예와 자존심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이주민 청장은 본인의 거취 표명을 통해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 계시는 청장님이야 모든 간부들도 권력의 눈치를 보는 정치 편향적 경찰이라는 오해를 받지 않고 국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항상 공명정대하게 공무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청장님, 네. 그 인권 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라고 있죠. 네. 그 청장님도 거기 위원이셨습니까? 네, 차장 때 위원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가지고 사건을 선정을 했다고 하는데요. 백남기 사망 사건, 밀양 송전탑 건설 사건,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사건, 쌍용 자동차 파업 사건, 용산 철거 현장 화재 사건이 이게 경찰이 인권을 침해한 사건 맞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위원으로 들어가신 분들이 위원장과 위원회 면면을 보면 용산 참사 기업가 성찰위원회 공동위원장, 민변의 여성인권위원장,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상황실장, 용산 참사 범국민대책위원회 협상대표 이런 분들이 위원장과 위원으로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한쪽으로 편향될 수밖에 없는 분들이 위원으로 있는데 그런 위원들이 선정한 사건이 과연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공평한 사건 선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런 점들을 저희도 고려를 해가지고 중립적인 위원님들을 더 보완을 하고 또 경찰 추천 위원들도 있고 해서 청장님께서 그 당시에 그 위원으로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네. 사건 선정에서부터 책임의 일단을 지지 않을 수가 없다 하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아시죠? 예. 결과를 어떻게 처리하느냐면 이 항에 보시면 조사 결과는 인권 침해 재발 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 제도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경찰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래 돼 있어요. 맞죠? 네, 예, 공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찰이 지금 수행하고 있는 소송을 취해야 할 것을 권고하는 것은 이 17조 2항에 의한 조치 결과에 해당이 됩니까? 법적 근거가 있어요? 그거는 뭐 위원회 하나의 공고 의견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는 판단을 하겠습니다. 아니 판단을 어떻게 했길래 세월호 집회 관련 소송은 소송이 종결이 돼 버렸습니까? 그거는 뭐 공고와 관련 없이 그 전부터 진행되어 오던 그 법원의 조정 사안이었고 그것은 1차 잘하는 것입니까? 1차 조정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원에서도 경찰 의견을 상당히 반영을 해서 2차 조정안을 제시를 했고 그것은 저희가 여러모로 검토를 청장님 해서 이 사진 아시죠? 네.
그러면 이렇게 일선에 계신 15만 경찰을 중에서 많은 경찰관들이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왜 이런 1인 시위를 하겠습니까? 만약에 그 결정이 제대로 된 결정이라면 일선 경찰의 동요가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선 경찰에서는 굉장히 동요가 심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현장에서 법 집행을 하는 경찰의 입장에서는 그 마음이 십분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또 경찰의 그 과도한 법 집행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신 분들도 있고 그 조정에서도 경찰의 그런 법 집행이 좀 과했다라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청장님, 때문에 같이 고려를 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청장님 경찰대학 나오셨죠? 네, 학교 다닐 때 형법도 배우시죠? 네, 배임죄가 어떻게 돼 있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죄를 배임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고와 연결될 때는 국고 손실에 대한 죄가 되죠. 더 가중처벌되는 거 아시죠? 예,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저희도 1차 때 문제 제기를 해서 이의 제기를 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경찰청의 인권 관련해서 진상조사위원회가 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쌍용차 점거 농성이라든지 민중총궐기 집회에 대해서도 소송 취하를 권고하고 있어요. 맞죠? 네, 예, 그런 공고를 한 바가 이런 있습니다. 권고가 이것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진상조사위원회 운영에 대한 규칙에 법적 근거가 있냐 말이에요. 이런 그 소송 취하 근거는 어느 규정에도 제가 근거를 찾을 수가 없어요. 월권입니다. 직권남용죄에 해당됩니다. 거기다가 경찰청장께서 만약에 이 권고를 따라가지고 소송을 종결한다 그러면 그야말로 국고 손실죄에 해당이 됩니다. 국고 손실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예,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안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지금 고려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법리와 또 각 사안별로 소송 절차에 따라서 상태가 다 각기 다릅니다. 그래서 법리에 충실하게 검토를 하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법적인 근거가 없는 이러한 소송 취하를 권고하는 이런 행위는 원인 무효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검토할 가치조차 없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홍한표 전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 의결을 한 것을 그걸 이유로 해서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쳤다. 이렇게 해서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이 되어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맞죠? 이 같은 경우에도 소송이 취하되면 국가에 세입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거는 세입이. 소송이 지금 2심까지 확정이 돼 있어요. 국가 채권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예요. 확정되어 네. 있는 국가 채권을 포기하는 것은 그야말로 바로 배임죄고 국고 손실죄입니다. 청장께서는 잘 사조 깊게 잘 판단해 주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 당부대로 그러한 점들을 십분 고려를 해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